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현재 입 마른 증상이 당뇨 때문인지 혹은 단순 구강 건조증 때문인지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우소영 원장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입마름이 당뇨병 때문인지 아니면 구강건조증 때문인지 궁금해하셨는데요. 당뇨병에 의한 입마름이라면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실제로 물도 많이 드시게 됩니다. 반면에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입마름일 경우에는 입이 심하게 마르는 데에 비해서 그다지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혈당도 높고 갈증도 심하고 물도 실제로 많이 드시고 계시다면 당뇨에 의한 입마름일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혈당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계시고 입마름에 비해서 물을 많이 드시지는 않으신다면 구강 건조증으로 인한 입마름일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증상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구강 건조증도 물을 실제로 많이 섭취하지 않다고 하지만 다른 유사한 증상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와 구별될 수 있는 증상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구강건조증과 유사한 병으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쇼그렌 증후군은 루마티스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눈물샘과 입에 있는 침샘이 동시에 공격당해서 눈물과 침이 동시에 마르는 병인데요. 그래서 문이 마르는 안구건조증과 침이 마르는 구강건조증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름이 생소한 데 반해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병이니까요. 구강건조증과 동시에 안구건조증까지 함께 심하게 나타나신다면 근처 류머티스 내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유사한 증상인 쇼그렌 증후군, 구강뿐만이 아니라 안구까지 건조해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 잘 참고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입이 마르거나 구강 건조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승 원장님, 그렇다면 구강 건조증 어떠한 치료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구강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환자분의 혀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실제 구강건조증 환자분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강건조증이 비교적 초기일 때는 입안에 거품침이 생기고 혀 위에 백태가 많이 끼게 되는데요. 혀에 백태가 끼게 되면 맛을 잘 모르게 되고 입안이 텁텁하고 입냄새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비위를 도와주고 담음과 습담을 없애주는 한약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위축성 설염인데요. 위축성 설염은 혀 표면 위에 오돌도돌하게 나 있는 설유두가 사라지는 병입니다. 이렇게 되면 혀의 백태가 싹 사라지게 되고요. 혀 표면이 유리처럼 반질반질해지게 되는데요. 주로 나이가 많은 고령자에게 나타나고 진액이 부족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한약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 사진은 혓바닥이 갈라지는 균열설인데요. 위축성 설염 단계를 지나서 혀 위에 열이 올라오게 되면 혓바닥이 마치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혀의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위축성 설염 치료와 같이 진액을 보충하는 한약을 쓰면서 간의 열이나 심장의 열을 치료하는 한약을 같이 쓰게 됩니다. 네 번째 사진은 쇼그렌 증후군인데요. 쇼그렌 증후군은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구강건조증과 안구건조증이 동시에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면역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수승화강의 치료법을 원리로 해서 한약치료, 침치료, 뜸치료, 약침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수시로 물을 섭취해도 될지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소영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구강건조증 환자분들은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화기가 안 좋거나 몸이 차가운 체질이시거나 혹은 몸이 잘 붓는 체질이라면 너무 많은 물을 드시는 것이 좋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적정량만 드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아침에 심하게 입이 마르는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 코골이나 비염, 축농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비염이나 축농증, 코골이가 있으시면 주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을 하게 되고요. 구호흡을 하게 되시면 침의 증발량이 늘어나서 침이 부족하지 않아도 입마름이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코골이, 비염, 축농증이 있으시다면 코 치료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